오늘 리뷰할 드라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9화입니다. 9화의 제목은 피 부는 사나이입니다. 학교 앞 무진버스를 장악한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신을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으로 소개하며 아이들에게 학원을 안 가는 버스고 어린이 해방군에 입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아이들은 방구뽕을 따라 산으로 가게 됩니다. 산에 도착한 방구뽕과 어린이들은 4시간 동안 술래잡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비석치기 등 많은 놀이를 하며 놀았고, 차에서 자고 있던 운전기사가 깨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방구뽕은 경찰에 잡혀가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갑자기 맡게 된 우영우는 피의자를 만나기 위해 법원으로 가고, 이준호는 사건 자료를 가지고 우영우를 기다립니다. 방구뽕은 무진학원 원장의 셋째 아들로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원의 버스를 탈취하고 아이들을 유교의 야산으로 가서 아이들과 놀았던 것이었죠. 우영우 얼굴에 붙은 속눈썹을 발견한 이준호는 눈썹을 떼주는데 두근두근하며 둘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걸 느낍니다. 우영우는 급히 피의자를 만나러 가겠다며 도망치듯 달아납니다. 방구뽕을 만난 우영우는 자신을 소개하고 방구뽕 이름에 대해 물어보는데 방구뽕은 자신의 이름을 2년 전에 개명했는데 아이들이 들었을 때 웃는다며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게 자신이 하려는 혁명이라고 소개합니다. 피의자를 신문하는 재판장에게 자신의 이름과 직업을 소개하는데 자신은 방구뽕이고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라고 합니다. 우영우는 너무 놀라 피의자와 상의를 하는데 구속당하기 싫으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걸 보여주라며 똑바로 대답해주라고 하지만 방구뽕은 재판장에게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며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라고 직업을 소개합니다. 학원 원장이자 방구뽕의 어머니는 한바다의 아들의 재판을 의뢰하였고 그때 그 아이들은 학원을 다 그만두고 환불도 해줬다고 합니다. 정명석 변호사는 피해 아동 부모들이 쓴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면 감형에 도움이 될 거라며 어느 정도 합의금을 주더라도 연락해서 합의를 받으라고 원장에게 조언해줍니다. 우영우는 이준호와의 일을 동그라미와 상의를 하는데 자신이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답변이 없다고 서운해합니다. 고백할 때 뭐라 했나 물어보니 우영우는 만지지 않았는데도 심장이 매우 빨리 뛰었다며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합니다. 그라미는 메디컬 드라마 찍냐며 심장 뛰는 얘길 왜 했냐고 합니다. 그라미는 이준호도 좋아하는 것 같다며 우영우에게 준호에게 잘해줘보라고 조언해줍니다. 우영우와 권민우는 방구뽕을 만나러 갔는데 맞았는지 얼굴에 상처가 있습니다. 우영우는 어린이들을 산에 데리고 가 무얼 했냐고 물어보고 방구뽕은 어린이 해방군 입대식을 하고 놀았다고 대답해줍니다. 방구뽕은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놀아야 한다며 어린이 해방이 자신의 목표라고 합니다. 재판이 열리고 증인석에 버스기사가 오게 됩니다. 방구뽕이 준 미숫가루를 마시고 잠이 들었다며 정신 차려보니 산 밑에 차가 주차돼 있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경찰이 검거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장의 아들인 줄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방구뽕은 모든 건 사실이고 자신이 수면제를 탔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정명석 변호사팀은 난감해하는데 재판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우영우는 어린이들을 만나보고 의견을 들어보자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부모님들을 설득해 줄 수도 있다고 우연히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로 접근해보자고 합니다. 이준호와 우영우는 둘이 아이들을 만나러 학원가로 가는데 우영우는 길 안쪽으로 걸으라면서 준호를 길 안쪽으로 넣고 택시를 잡아 차문도 열어주면서 잘해주고 이준호는 당황스러워합니다. 아이들을 만나러 간 둘은 무진학원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는데요. 학원에서는 자물쇠방이라고 아이들을 학원 끝날 때까지 가둬두고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처 편의점에서도 그때 만났던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방구뽕과 함께 했던 추억들을 간직하며 방구뽕을 걱정하고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우영우는 아이들을 만나고 와 정명석 변호사에게 아이들이 수조에 갇혀 물고기를 받아먹는 범고래 같다며 그런 아이들을 방구뽕이 구조해 긴급 조치를 취한 거라 주장해보자고 하지만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부모의 동의가 없었기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정명석 변호사팀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만나는데 부모님들은 피의자가 반성도 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아이들 행복은 안중에 없고 대학 보내는 데만 혈안이 된 파렴치한 부모 취급을 한다며 방구뽕에게 소송을 하려고 하고 원장은 무릎을 꿇으며 자식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엄마들은 그런 원장의 마음을 받아주며 처벌 불원서의 서명을 받아냅니다.
우영우는 방구뽕이 모자라고 아픈 애라고 보지 않는다며 어머니도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셔야 하지 않겠냐며 어린이들은 방구뽕의 어린이 해방을 이해하는데 방구뽕을 이해 못하는 건 어른뿐이라고 말해줍니다. 재판이 열리고 증인은 피의자를 과대형 망상 장애라고 하는데 그때 우영우의 눈에 지느러미가 구부러진 범고래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요. 우영우는 증인에게 추가로 질문을 하는데 무진학원의 자물쇠반에 대해 물어봅니다. 자물쇠반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갇혀 살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며 증인에게 그래도 피의자가 과대형 망상 장애냐고 되려 질문을 합니다. 방구뽕은 이런 우영우의 증언을 더 듣고 싶다고 하고 원장은 아들의 표정을 보며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어 저런 얼굴을 할까 하며 의아해합니다. 우영우는 어린이들이 하루 12시간씩 공부하느라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못한다며 그런 어린이들의 적이 학교와 학원 그리고 부모가 아니겠냐며 도리어 피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우영우는 피고인이 현존하는 사회체제에 반대하는 사상을 가지고 개혁을 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지은 사상범이라고 합니다. 우영우는 과대형 망상 장애 진단은 감형을 받을 순 있겠지만 피의자의 어린이 해방에 대한 사상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사상 그 자체를 변호하게 됩니다. 재판장은 이 재판은 죄를 묻는 재판이지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며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반성을 하냐고 물어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일을 또 할 거라며 당당히 답변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권민우는 정명석 변호사에게 우영우를 이대로 둬도 되냐며 재판을 망쳤으니 페널티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따지는데 정명석 변호사는 페널티 되게 좋아한다며 그래서 게시판에 그런 글을 썼냐고 같이 일하다 의견 안 맞고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해결해야지 왜 매사에 잘잘 못 가려서 상 주고 벌 주냐며 자기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권민우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줍니다. 피의자를 만난 정명석과 우영우는 사과를 하는데 방구뽕은 우영우에게 감사하다며 도리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못해도 상관없다며 대신 마지막 재판날에 어린이 해방군 아이들을 재판에 불러달라며 자신이 한 일을 처벌받더라도 당당하게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을 만나 일일이 설득하는데 아이들이 재판을 방청하는 건 기회이고 일찍 판사나 변호사라는 꿈을 갖게 되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합니다. 직접 아이들을 인솔해 법원으로 데려간다며 걱정 말라고 하자 부모님들은 모두 허락을 해줍니다. 우영우는 이준호의 짐까지 들어주면서 잘해주는데 이준호는 왜 그러냐며 자기가 뭐 실수했냐 하는데 우영우는 그냥 좋아해서 잘해줬다며 도망가고 이준호는 당황해합니다. 재판할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재판장으로 가는데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되고 어린이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며 나중은 늦다고 합니다. 불안이 가득한 삶에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찾기에는 나중은 늦는다며 어린이 해방군 입대식 때 말했던 구호를 하게 되는데 어린이들 모두 구호를 따라하며 법정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우영우는 어린이들은 피해자로 재판 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재판장에게 피해자 의견 진술의 하나로 받아주라며 선처를 호소합니다. 아이들의 구호와 웃음소리로 재판은 끝이 납니다. 재판이 끝이 나고 이준호는 넋이 나가 있는데 권민우는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며 왜 그러냐 물어보는데 이준호는 다음이 상상이 잘 안 간다며 괜히 시작했다가 서로 힘들어질까봐 무섭다고 합니다. 권민우는 만났다가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면 되지 뭐 그러냐고 하자 이준호는 그런 얼마 못 갈 것 같은 마음으로는 시작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권민우는 뭐 얼마 못 갈 것 같은 마음이냐 사실은 그러자 이준호는 그런 마음 아니라고 하고 그럼 가라고 하자 이준호는 달려 나갑니다. 우영우는 회전문 앞에서 이준호가 가르쳐준 쿵짝짝을 시전하며 회전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지 못하고 계속 돌아버리고 그때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문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할 말 있다며 좋아한다고 너무 좋아해서 속이 병든 것 같다며 고백합니다. 시금치를 다듬고 있는 우광우에게 태수미는 찾아오고 그 모습을 사진을 찍는 이가 있었으니 기자가 태수미의 뒤를 캐고 있었습니다. 우영우가 한바다 변호사임을 알아보고 태수미의 사진을 찍으며 구하는 끝이 납니다. 이번 화에서는 재판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다루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밤 10시간 넘게 공부를 강요하는 게 올바른 일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좋은 직업을 얻게 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가르쳐주는 거라 하지만 그것이 어린이들을 위해 진짜 좋은 것인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조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밤늦게까지 시키는 건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사회 분위기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방구뽕에 아이들을 납치한 건 정말 안 될 짓인데 굳이 저렇게 하는 게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차라리 사상가로서 운동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요? 세상이 무섭다 보니 자식들이 납치당해 큰일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부모 몰래 아이들을 납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영우와 이준호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는데 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과의 만남에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걸 10화 예고편에서 보여주네요. 그걸 미리 짐작했던 이준호는 계속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10화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